배터리 나갔나 되게 그죠? 여기다가 조시 좀 갖다 와야 되겠네. 그거 있잖아, 오늘 사인 버치부터 할 건데 거기 우리 198페이지. 여기가 새로 들어온 단원이라고 했지. 그만큼 좀 중요도가 높고 이게 이제 뭐 수능에서도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수능에 나왔고 변별력 문제가 여기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기를 잘 해놔야 되고 처음에 이제 사이버 책을 볼 건데 사이버 책이 우선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선 그 공식 내용부터 적어보면 이렇게 돼. 사이버 책은 여기 원이 있고 얘는 외접원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바깥으로 접하는 이러한 원이 있지. 여기를 A, B, C라고 잡았을 때 여기 외접원에 반지름이 있었겠지. 얘를 라지 R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을 때 뭐가 성립이 되냐면 여기 성립이 된다는 거야. 뭐냐면 사인 A분의 스몰 A지. 얘가 지금 이야. 얘하고 사인 B분의 그다음에 스몰 B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지. 이거의 값이 지름으로 같다는 얘기야. 공식 모양새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선은 관찰 한번 해보면은 우선 모양새부터 보면은 스몰 A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A가 각 A가 바라보는 요 변, 요게 스몰 A가 될 거고 얘가 스몰 B고 이렇게 얘가 C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 있을 때 여기 성립한다 이거. 그래서 우선 모양새부터 보면은 얘 분모에 들어갈 게 사인 A야. 그러니까 약간 좀 분모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지 이렇게. 뒤집어 쓰면 안 돼. 사인 A분의 A야. 사인 A분의 A.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요거.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증명 한번 해볼까 이거? 이게 왜 이게 성립하는지?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는 증명이 되게 간단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주각을 배웠단 말이지 3학년 때. 원주각. 그러면 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BC에 대한 원주각을 생각을 해보면 요 A지. 그럼 A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각은 당연히 같지. 그럼 내가 유독 이게 직각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요 A라는 점이 요게 여기 있을 때 요게 이제 직각이 되는 이 경우 여기를 A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어차피 지금 뭐냐면 같은 현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지금 A 프라임하고 A는 같지. 각 A하고 각 A 프라임은 같을 수밖에 없어. 원주각이니까. 그렇지. 같은 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따라서 지금 뭐냐면 나는 사인 A 대신에 사인 A는 당연히 사인의 A 프라임과 같을 수밖에 없지. 각이 같으니까. 각이 같잖아. 그럼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 A 프라임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지금 요거 얘는 빗변이 돼. 그래서 2R이 되잖아. 그렇지. 2R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놈의 그래는 A니까 요 사인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 각에 대한 사인이야. 고개나무 직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2R분의 스몰 A가 되지. 사인 A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2R분의 스몰 A라는 결론이야. 이게 유도가 되겠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 사인 A분의 스몰 A는 2R이다. 이러한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증명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증명은. 그럼 B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거 만들어지겠지. C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거는 이 사인 법칙의 용도야. 이 사인 법칙 용도인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을 좀 깔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삼각형의 육류수라는 게 있지. 이렇게 아까 떨어뜨려가지고 얘가 내상을 받았구나 이거. 그냥 두두둑 다 빠지네 그냥. 내상 받았나 봐. 삼각형의 육요소 혹시 들어봤니? 삼각형 육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각과 세 변을 의미해. 그럴 때 이번 단원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삼각형이 있을 때 이 6요소 중에서 세 가지 요소만 알아내면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나머지 세 가지 요소를 찾아낼 수 있어. 알겠니? 유독 어떤 경우만 제외하고냐면 세 각이 주어진 경우. 세 각이 주어진 경우는 삼각형이 하나로 특정이 안 돼. 이것도 되고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 각이 주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삼각형 6요소 중에서 세 가지 요소가 딱 던져지면은 무조건 다른 요소를 다 구할 수 있다고.
그게 이번 단원의 목적이야. 그래서 그럼 봅시다. 이 삼각형의 6요소는 세각과 세변을 의미해. 세변을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3요소만 주어진다면 나머지 세 가지 요소를 끄집어낼 수 있다.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단원의 목적은 이 3요소를 다 구해내는 건데 나머지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사인 법칙이 나와. 그래서 사인 법칙은 공식을 내가 많이 쓰는 거야. 이게 공식이고 그 이놈의 용도는 뭐야? 용도를 알아야 돼. 용도 언제 써먹느냐지. 사인 법칙 언제 써먹냐면은 한 쌍에, 그러니까 얘네 용도가 여기 있지. 한 쌍에 마주보는 변, 한 쌍에 마주보는 변과 각이지. 요게 주어지면은 사인 법칙으로 가야 돼. 그렇지. 사인 법칙. 이따가 한번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볼게. 그래서 첫 번째 사인 법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코사인 법칙을 할 건데, 코사인 법칙까지 내용을 먼저 하고 사인 법칙 문제 한번 볼까? 해당 문제 와닿지가 않으니까 우선 필수 1번부터 한번 잠깐 볼 텐데, 사인 법칙을 실제로 한번 적용시키는 거 한번 훈련을 해볼 텐데, 1번을 보면은 내가 괄호기분만 해볼 테니까 2번은 너희도 한번 해보고, 그림이 없더라도 내가 맞춤형 그림을 그려내야 돼. 지금 A가 45도고 C가 60도래. 그러면 뭐 이런 그림 ABC, 여기 ABC라고 잡았을 때 얘가 지금 45도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C가 60도가 된다는 얘기죠. 얘가 60도 뭐 이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스몰 A가 10이야. 얘가 지금 현재 10이지. 딱 조건에 부합하는 그림을 내가 그려봤어. 이런 그림이지. 그럼 딱 째려봤을 때 3요소가 딱 나왔지? 두 개의 각과 한 변이 주어졌는데 얘는 지금 한 쌍에 마주보는 변과 각이 주어진 경우잖아. 맞니? 그러니까 뭘 쓸 때 이건 사인 법칙을 딱 적용시키는 케이스라는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은 사인 45도분의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인 45도분의 걔가 바라보는 변 10이지. 아직은 좀 친숙하지 않지? 사인 A분의 걔가 바라보는 변, 걔는 뭐가 같냐면 사인 60도분의 얘가 바라보는 변이 AB지. 즉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본다면 C가 되겠지. 되겠니? 그래서 C의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얘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분의 10. 이 놈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 놈분의 C가 되니까 얘 2 없애고 곱하면 루트 2의 C는 10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C의 값은 뭐가 되면 루트 2분의 10 루트 3이니까 유리화시키면 2분의 10 루트 6이 돼서 약분하면 5 루트 6. 그러니까 C의 값은 5 루트 6 그렇게 나오겠지. 지금 C의 값 구하라 이거지. C의 값 구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 언제 쓴다?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고 각이 주어질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으로 가볼 텐데, 필수예제 2번. 필수예제 2번 관련해서는 지금 그림 하나 나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는 거야. 외접원. 외접원의 반지름. 지금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돼 있고 삼각형 ABC 이렇게 있고. 그다음 여기 외접원. 바깥으로 접하는 원이 외접원이지. 그럴 때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75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루트 2 나와 있어. 그럼 얘를 관찰을 좀 해보면 60도하고 75도가 보이지. 그러면 하나의 각은 우리가 그냥 알아낼 수 있잖아. 요각 몇 도? 75도에다가 60도 더 135도지. 그러니까 요각은 몇 도? 45도라는 걸 알 수 있어. 맞니? 그지? 다시 보자. 그러니까 딱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한 쌍에 마주보는 변과 각이지. 마찬가지로 지금 요 각과 요 변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름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사인 법칙에 투입을 하면은 사인 45도, 사인 45도분의 그 다음에 걔가 바라보는 2루트 2지. 이거의 값이 뭐다? 2R이다. 지름이다 이 얘기잖아. 맞지? 네, 그래서 사인 45도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2 루트 2. 얘가 지금 2R이 되니까 2R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루트 약분시키고 2 곱하면은 반지름이 얼마냐면 2네. 반지름이 2야. 그러면 지금 문제는 구했네. 반지름 구하라 이거네. 문제가 이렇게 볼 수 있지.
다음에 이제 필수지 3번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저거 그냥 공식을 내가 적어놨는데, 저 공식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 이게 뭐냐면 여기를 관찰해 보면 이 A라고 하는 거, 지금 얘는 요놈이고 얘는 요놈이고 얘는 요놈이니까 여기서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는 2R 곱하기 sin A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B는 2R 곱하기 sin B라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2R의 sin C라고 쓸 수 있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뭐냐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B, 즉 A 대 B 대 C지. 이거 중요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A 대 B 대 C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R은 어차피 약분될 거잖아 얘들아. 맞지? 2R은 어차피 약분되니까 sin의 B랑 동일하다고. 우리가 근데 중학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있어. 뭐냐면은 삼각형이 있는데 각이 클수록 걔가 바라보는 변도 길어. 그렇잖아. 그런데 이 각에 비례하지는 않지. 정비례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바라보는 변의 길이 있지. 각이 2배라고 해서 변의 길이가 2배가 되느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 정비례하진 않아. 각이 커지면 당연히 변은 길긴 하지만 정비례하진 않지. 그렇지? 그렇지만 뭐에 정비례하냐면 요 각의 사인 값은 정비례해. 알겠니?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 비는 뭐와 일치하냐면 세 각의 정비례하진 않지만 세 각의 사인의 비는 정비례한다는 거야. 알겠니? 사인의 비하고 일치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그랬을 때 필수의 3번을 보면은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묻고 있어. 즉 뭘 묻는 거지? A 대 B 대 C를 묻고 있는 거지. 세 각의 사인의 B를 물어봤어. 그 얘기는 세변의 길이의 B를 묻고 있는 거야. 그렇지? 지금 세변의 길이의 B를 묻고 있는 거지. 그럼 3번은 쉽게 구할 수 있지. 세변의 길이의 B를 묻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가 6대 7대 9니까 얘를 뭐 6K 이렇게 잠 쓰는 거고, B 플러스 C를 7K B 대 C, 그 다음에 C 플러스 A를 9K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6대 7대 9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뭘 구하면 되냐면 A 대 B 대 C를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를 변변 더하자고. 변변 더하면 누가 튀어나오니?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게 22지. 21K니까 약분하면 뭐가 되냐면 11K라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11K니까 따라서 지금 모두 구할 수 있어. 얘랑 비교하면 A가 나오지. A는 몇 K니? 요놈이랑 비교하면 A는 4K지. 그 다음에 B는 얘를 봐야 되지. B는 2K지. 그 다음에 C는 맨 위를 봐야 되지. 5K가 되겠지. 그래서 A 대 B 대 C는 뭐가 되냐면 4대 2 대 5가 된다. 그러니까 사인의 B는 결과적으로 세변의 길이의 비와 동일하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세변의 길이의 비는 사인의 비하고 동일해. 사인 법칙 간단히 봤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모양 결정인데 4번.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어떤 삼각형인지 밝혀내는 건데, 이런 문제는 필수 4번이지. 삼각형 모양과 관련한 거는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변의 관계식. 변의 관계식을 찾아내야 돼.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삼각형 모양 문제가 나오면 변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필수의 4번을 봤을 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이랬어. A 곱하기 사인 A, 얘가 B 곱하기 사인의 B, 그 다음에 C 곱하기 사인의 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세 변의 길이의 비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모양은 변이야. 요 각을 다 변으로 바꿔야 돼. 우리가 사인 법칙 하나만 적어보면은 사인 법칙 이렇게 되지. 사인 A분의 스몰 A는 2R이지. 이거니까 난 요 각을 없앨 거야. 사인 A하고 사인 B하고 사인 C 이런 거 없앨 건데 얘랑 잘 바꿔가면 되겠지. 그럼 사인 A는 뭐냐면 2R분의 스몰 A지. 맞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정하겠냐면 나는 얘를 2R분의 스몰 A 이렇게 바꿔야지. 얘 잘 바꿔면 되니까. 얘는 B 곱하기 여기는 2R분의 스몰 A,
얘도 2R분의 C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2R은 없어질 거니까 같이 없어지고, 따라서 뭐가 성립되냐면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지. 각 A가 빗변의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볼게. 표시 5번. 뭐 활용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긴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 기본기가 좀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수능 문제를 접할 수 있단 말이야. 수능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얘가 항상 여기서 준킬러가 여기서 나와. 되게 어려워. 그래서 그 기본기를 쌓는 과정이야 우리가. 그 5번을 보면은 이 호수의 지름의 길이 구할 건데,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여기가 BC, 여기가 A, 여기가 또 45도, 이 길이가 50이지. 여기가 105도. 지금 문제를 보면은 AB 길이가 50이고 그 다음에 45도, 105도. 반지름의 길이 구하시고요. 반지름의 길이. 그러면 이거 아까 전에 했던 문제야. 봐. 두 각이 나왔고, 두 각이 나왔다는 얘기가 이 각도 알려준 거지. 몇도 이거? 105에다 45 더하면 108. 105에다 45. 여기 30도지. 30도 나왔으니까 지금 딱 한 쌍에 마주보는 변고각이야. 그러면 사인 법칙인 거야. 맞지? 그러면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 식을 쓰면은 사인 30도분의 사인 30도분의 걔가 바라보는 거 50이지. 걔가 뭐가 된다? 2R. 즉 지름이 돼야 된다 이 얘기야. 따라서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50이지. 얘가 2R이 되니까 R은 얼마냐면 R은 50이 되지. 반지름이 50이 된다 이거. 아니야, 틀렸니? 아니요. 지름이구나, 미안해. 반지름이 50이니까 지금 문제는 지름 구하는 거네. 100. 지름은 100. 할 수 있겠네. 사인 법칙 공식 하나 배우자고. 사인 법칙의 용도는 언제다? 한 쌍에 마주보는 변과 각이 주어질 때. 그지? 그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코사인 법칙으로 갈 건데, 코사인 법칙은 원래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어. 그 두 개를 다 한번 써볼 텐데, 거기 우리 책에 203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있지? 203페이지. 코사인 법칙.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 코사인 제2법칙을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가 있어. 코사인 법칙에는 제1 법칙과 제2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1 법칙이야. 제1 법칙을 좀 알게 알아야 되는 게, 얘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제2 법칙을 증명하려면 1 법칙을 통해서 해.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여기 ABC야. ABC. ABC인데, 요거와 요거가 스몰 A가 되고, 얘가 스몰 B. 스몰 C. 그럼 내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요 스몰 A라고 하는 변 BC지. 이 길이 구하려고 하는 거야. 스몰 A. 요걸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내가 요 길이를 X라고 잡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지. X 더하기 Y. 맞니? 그렇잖아. 내가 X, Y라고 줬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X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못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삼각비 배웠단 말이지. 삼각비.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거는, X라고 하는 걸 말고 그냥 코사인 B를 먼저 줘볼까? 코사인 B의 정의를 볼까?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B의 정의는 C분의 X지. 그렇지 않니? 맞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 C. 코사인 C의 정의는 B분의
y가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x는 뭐냐면 c 곱하기 코사인 b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그걸 대입하면 여기서 x는 뭐냐면 c 곱하기 코사인 b지.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는 y라고 하는 건 b 곱하기 코사인 c라는 결론이지. 맞니? 이게 바로 뭐냐면 코사인 제일 붙이기. 봐봐. 모양새로 그려볼게. 내가 요 길이 구할 거야. 요 길이는 요 길이 구할 건데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b. 그 다음에 요 길이 곱하기 코사인 c. 되겠니?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b도 구할 수 있어. b는 어떻게 될까? 요 길이야. 요 길이는 요 길이 구하려면은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a. 맞니? c 곱하기 코사인 a. 그 다음에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c지. a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근데 마지막으로 c도 한번 적어볼까? c. 요 길이야. 요 길이는 이 길이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 길이 곱하기 코사인 a. 즉 b 곱하기 코사인 a. 그 다음에 요 길이 곱하기 코사인 b지. a 곱하기 코사인 b지. 요게 바로 뭐냐면 코사인 제1법칙이라고 해. 코사인 제1법칙. 요게 제1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요거야. 얘가 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보다 얘가 더 중요하지. 코사인 법칙. 제2법칙.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코사인 법칙은 얘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그래. 이거의 증명은 얘를 통해서 해. 여기서 자동적으로 나와. 이렇게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내가 여기 양변 얘를 제곱을 해볼 거야. a의 제곱. a의 제곱을 해보자고. 너무 귀찮지? a의 제곱을 하면은 여기 c의 제곱되고 코사인 제곱에 b. 그 다음에 b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c. 이게 되고 그 다음에 b의 제곱은 c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a. 그 다음에 여기 그거 안 했다. a 제곱에 두 배의 bc의 코사인 b 코사인 c지. 그다음 요것도 한번 해볼게. 좀 시기 좀 귀찮네. 그다음 요거는 a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의 c. 그다음에 두 배의 ac의 코사인 a의 코사인 c. 그다음에 c 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자고. 그러면은 b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의 a. 그다음에 a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의 b. 그다음에 2의 ab의 코사인 a의 코사인 b. 이러면 되지. 이게 바로 뭐냐면 제2법칙인데 제2법칙을 유도해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뭘 할 거냐면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얘를 3번씩이라고 할게. 그래서 2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에서 1을 빼보자. 선생님 근데 책에는 마이너스도 어디 다 마지막 칸에 마이너스 BC 코사인 어디 아니 그건 아직 이건 유도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1법칙에서 2법칙 가려고 유도하는 과정인데 유도하는 과정이 되게 좀